부자계획 결심을 작성해보자. 첫째, 주의를 정리해보자. 한 해 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산뜻한 기분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 평소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하면 기분 좋은 다음 날을 맞이하여 업무 효율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자신을 평가한다. 내 직업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였는가? 사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타가 공이 날 만큼 담당 업무에서 최고가 되었는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계발, 관리에 충실하였는가? 스스로 평가해본다. 셋째, 장기 계획을 세운다. 현재 직장에서의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여 단단한 자리 매김을 하고 가상퇴직 시에 계획까지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단기 계획을 세운다. 장기 계획과 다르게 단기 계획은 내년 한 해 동안 꼭 이것만은 성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아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짜거나 사내 외에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다. 다섯째, 자세를 새롭게 한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맡은 일이 요술처럼 잘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치고자 했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퇴출시키고 하기 싫음 이루어 두었던 일들을 시작해보자. 여섯째, 시간 관리를 한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6시간이 될 수도 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일곱째, 건강에 투자한다. 건강하지 않다면 명예와 재산이 필요하겠는가? 평소 자신의 건강에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직장인들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덟째, 취미생활로 멋을 즐긴다. 회사 인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21세기의 직장생활은 생존이 아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아홉째, 인간관계를 돈독히 한다. 즐겁게 일하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자. 같은 직장 내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업종이 다른 타 회사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으로 정보 교환을 하며 인맥 넓히기를 한다. 열 번째, 따뜻한 가정을 만든다.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며 직장에서 효율적인 능률을 오르게 한다. 그래서 가정은 성공하는 직장 생활의 원동력이며 초석이다. 어제는 역사고 오늘은 선물이면 내일은 미스터리라고 한다. 어제의 삶이 좋았다면 오늘 한번 더 밀어보고 후회스러웠다면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자. 쑥잎을 물에 끓여서 머리를 감으면 3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쑥잎을 적당량 사용하여 물에 삶아낸 후 머리를 감는 데 사용하면 모근에 대한 살균 및 영양 공급 효과가 있어 잘 지워지지 않는 비듬 제거, 두피 가려움증 완화, 두피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모낭은 건강하면 모낭을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여 두피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머리를 감을 때는 올바른 머리 감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드밑을 물에 끓여서 머리를 감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위생에 주의하지 않거나 두피 알레르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두피 가려움증이나 곰팡이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때
뜸입과 끓인 물로 모발을 헹구면 염증을 예방하고 살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쑥잎에 함유된 일부 영양소는 항염증, 살균 작용이 뛰어나므로 쑥잎이 자라는 시기에 왕성하게 자라는 쑥잎을 따서 사용한다. 건조 후에는 머리를 자주 감아주면 건조해진 모발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쑥은 혈액을 활성화하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가을, 겨울의 추운 날씨에는 기, 와, 혈, 이 부족하여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머리를 감을 때 쑥 끓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혈관이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겨울에는 손발이 차갑지 않고 몸이 차가워진다. 매우 따뜻합니다. 쑥은 진정 효과가 있는데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초조함이 원인이다. 쑥으로 머리를 감으세요. 감은 후 두피를 잠시 담그면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경 긴장을 완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편안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쑥잎을 발에 담그면 근육이 유한되고 측부근이 활성화되며 신경이 안정되어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틈잎을 이용하여 발을 담그는 것도 해독과 냉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며 체내 수분 배출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목욕을 자주 하는 여성들은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자궁 냉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쑥잎을 물에 끓여서 머리를 감으면 위와 같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쑥잎수로 머리를 감는 기능은 탈모를 예방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 비듬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쑥잎은 헤어 샴푸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섭취할 수도 있고 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상처의 적용, 사용법에 따라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 신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쑥잎을 사용하여 신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쑥잎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면서 5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당인 오픈 편이라는 뜻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겨우 35살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나요? 씨는 최근 자신의 고민을 의사에게 털어놨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밤에 소변을 많이 보고 밤에도 여러 번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 씨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보니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이 정말 전립선 비대증만큼 단순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45세부터 시작됩니다. 35세에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의사는 추가로 허 씨에게 밤에 잦은 배뇨와 더불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낮 동안 배뇨, 빈도는 어 씨는 이를 떠올리며 의사에게 최근 낮에 소변을 많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의 권유로 허 씨는 혈액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복 혈당은 15.2mmL에 달했다. 의사는 허 씨의 다뇨증의 원인이 제2형 당뇨병이라고 말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만성 질환 중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당뇨병의 발병률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혈당이 정상인지 확인하려면 병원에 가서 공복 혈당을 확인하면 되지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후에야 의사를 만나러 가며 이때는 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자면서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혈당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1. 수면 중 잦은 야간 빈뇨.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으면 삼투성 인뇨증이 발생하므로 환자는 다뇨증을 앓게 됩니다. 어떤 환자들은 밤에 특히 혈당이 높아 밤에 자연스럽게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밤에 소변을 2번 이상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밤에 일어날 필요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 밤에 소변을 3번 이상 보는 경우에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잦은 야간 빈뇨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2. 자고 나면 항상 입이 비정상적으로 마른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비정상적인 구강건조증을 겪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구강건조증으로 인해 일찍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강건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 빈뇨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악순환이다. 3. 자면 항상 땀이 나기 쉽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혈당은 자율신경 기능 장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땀을 과도하게 흘리게 된다. 4. 자고 나면 항상 피부가 가려워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피부가 가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혈당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피부가 각종 미생물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세순환 장애 및 말초 신경 손상도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자면 항상 일찍 일어난다. 혈당이 높은 환자는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긴 밤 동안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일찍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특히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 더욱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며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고위험 질환으로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혈당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특히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 건강에 좋지 않은 비만인 사람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고지방 음식 섭취 등 생활 습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운동 부족, 흡연, 과음, 밤샘 등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은 보물이며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6가지 마법 기능은 매우 강력하며 지식을 늘려줍니다. 바나나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C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가가 매우 높은 인기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맛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달콤하며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어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먹을 때에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껍질을 벗긴 바나나 껍질을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나나 껍질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실용적이고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어 일상생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사용 하나, 과일 숙성. 키위는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과일의 일종으로 운송의 편의를 위해 보통 익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구입하는 키위 과일은 단단하고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실제로 키위를 숙성할 때 키위가 담긴 봉지에 바나나 껍질 1-2개를 넣어주면 키위 숙성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바나나 껍질에는 천연 숙성제인 에틸렌가스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봉지를 꽉 묶어서 2-3일 정도 기다리면 키위가 익어 부드러워지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키위 외에도 망고, 감 등 숙성이 필요한 모든 과일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 마법의 사용이 가죽 신발을 닦으십시오. 가죽 신을 며칠 신다 보면 먼지나 얼룩 등이 표면에 달라붙어 가죽 신이 더러워지고 원래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가죽 신발을 닦을 때 바나나 껍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먼저 작은 바나나 껍질 조각을 떼어낸 후 바나나 껍질 안쪽을 가죽 신발 표면에 대고 눌러 닦아냅니다. 바나나 껍질은 천연 청소 도구로 팩틴이 함유되어 있어 가죽 신발 표면의 얼룩을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동시에 가죽 신발을 더욱 매끄럽고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가죽 신발을 닦은 후 종이 타올을 이용하여 잔여물을 닦아내면 가죽 신발을 닦아내고 원래의 광택을 되찾아 새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법의 사용 3. 꽃에 물주기. 많은 친구들은 바나나 껍질이 실제로 천연 영양소이며 꽃과 식물에 물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작은 조각으로 찢어서 그릇에 담은 다음 그릇에 물을 붓고 비닐랩으로 그릇 입구를 덮으세요. 바나나 껍질을 물에 3-4일 동안 담가두면 됩니다. 발효 후 내부의 물을 물뿌리개에 걸러낸 뒤 같은 양의 깨끗한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 물을 집에서 직접 꽃과 식물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꽃과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면 꽃과 식물이 더욱 무성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법의 용도사, 숙취.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모일 때나 특별한 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은 바나나 껍질을 먹으면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 바나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냄비에 요리하세요.
요리하는 동안 설탕 한 조각을 첨가하여 맛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7, 8분 정도 끓인 후 물을 여과하여 그대로 마신다. 바나나수는 음주 후 짜증과 갈증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폐와 장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법의 사용 5. 가려움증을 완화합니다. 여름에는 모기에 시달릴 때가 많아 주의하지 않으면 모기에 물려 붉게 부어오르고 가렵게 됩니다. 이때 긁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긁을수록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이때 주변에 바나나 껍질이 있으면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면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 바나나 껍질을 모기에 물린 부위에 살짝 발라주면 바나나 껍질에 함유된 콜라겐이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해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마법의 활용법 6. 반환하는 차 안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차의 내부, 특히 가죽 시트와 시트 쿠션에서 강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바나나 껍질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바나나 껍질을 차에 몇 개만 넣어두면 하룻밤 동안 방치하면 기본적으로 세차 냄새가 사라집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천연 탈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나나 껍질에 함유된 과일산과 항산화 성분이 세차 내부 냄새와 화학적으로 반응해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냄새를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며칠 동안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바나나 껍질을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썩을 것입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미에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5가지를 섞어서 함께 마시면 효과가 2배가 되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를 남에게 선물하면 향기가 은은하게 남는다는 속담처럼 장미차는 늘 좋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미차는 선물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싹이 트는 장미차는 물에 담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미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장미차는 달콤하고 맛이 좋아 대부분의 여성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장미차는 여자친구의 체내열을 낮추고 기 및 혈액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장미차를 물에 타서 꾸준히 마시는 것은 몸에 많은 이점이 있으며 올바르게 혼합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그 효과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장미의 영양가, 비타민C. 장미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미백, 활력을 되찾고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종 미네랄, 장미에는 칼슘, 철,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간을 진정시키고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장미에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설탕. 장미에는 수용성 설탕이 풍부하여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알칼로이드. 장미에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면 엠세를 제거하는 다양한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미차를 마시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1. 아름다움.
여성은 40세가 지나면 전반적인 피부 상태가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신진대사 능력도 저하되어 독소와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 콜라겐도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소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기미나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싶다면 장미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아건강 예방. 아일스 SUV의 이치어 LTH는 새로운 사회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어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불편함을 느끼지만 병원에 검진을 받을 때 심각한 질병이 없어 이때 장미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하위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장미수를 물에 담가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 악건강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담근 장미수는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기와 혈을 보충하고 신체의 여러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인간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감정 조절. 장미는 감정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이며 장미차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의 발생을 예방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이 있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장미차를 끓여 마셔도 좋다. 4. 월경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 중에 월경통 증상을 경험합니다. 월경통이 있는 여성은 장미차를 적절하게 마셔 월경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미는 성질이 따뜻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월경통, 허리와 무릎의 통증, 냉하고 습한 체질로 인한 질환에 매우 좋습니다. 장미에서 풍기는 향기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미수를 물에 담가서 마시면 월경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미에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5가지를 섞어서 물에 타서 마시면 효능이 2배로 높아질 수 있으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말린 융안. 말린 융안과 장미꽃을 물에 담가서 마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혈액 보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말린 융안과 장미꽃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활성산소 생성을 효과적으로 줄여 신체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린 융안과 장미에는 뇌의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미량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민들레. 장미와 민들레는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약용 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에는 기를 촉진하고 우울증을 완화하며 혈액을 조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월경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간과 위장의 통증도 완화시켜 줍니다. 민들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우종을 없애고 뭉친 것을 없애며 이뇨작용과 진료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유방결절, 유선염, 인후염, 습진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성분의 조합은 영양가를 2배로 높이고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며 몸의 결절을 제거합니다. 산사나무. 산사나무 장미차는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신맛과 단맛이 나며 비장, 이익,
간 경락에 들어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어혈을 없애고 수렴하며 이지를 멈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성에게 매우 적합하며 식욕을 자극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지방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월경중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울프베리 LYCIUM 비어와비어와유엠은 인체에 매우 높은 건강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력을 개선하며 신장과 기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해독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장미차는 내분비 조절에 매우 좋은 미용 및 안면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에 담가서 함께 마시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더 잘 배출하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안색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 빨간 대추 장미홍 대추차는 비타민C와 미량원소가 풍부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장을 맑게 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액과 기를 보충하며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며 월경통과 감기 정체에 적합합니다. 장미를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금기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너무 높은 온도에서 물을 담그지 마십시오. 장미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너무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미의 활성 성분이 손상되고 영양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장미의 영양가를 유지하고 장미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70대 80의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잠들기 전 과음은 피하세요. 장미술을 마시면 기 조절, 우울증 완화, 기분 완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과가 있지만 차를 마시면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장미차를 마시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다음날 정신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일할 때 미루기 쉽습니다. 매일 식사 후 2시간 동안 장미술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산부는 마시지 마세요. 장미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이 강하며 자궁평활근을 자극하고 자궁수축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가 마시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가볍게 드시지 마시고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출 횟수에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차를 처음 씻을 때는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두 번째로 차를 끓일 때는 천천히 맛을 봐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에는 차를 우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대 5번이면 충분하며 몇 번을 반복해도 더 이상 차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양조 과정에서 개인 취향에 따라 흑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여 맛과 효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를 끓이는데 사용되는 장미는 음건, 천일건조,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조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에서 파는 생장미를 사용하여 건조하여 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꽃을 심는 과정에서 꽃에 살충제를 처리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 농약 잔류량이 과다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식은 신장과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익힌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벌레를 죽입니다. 매일 조금씩 먹으면 잠이 잘 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호박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요? 실제로 호박씨도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단백질, 지방,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 특히 비타민 E와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로 인해 호박씨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지닌 건강식품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박씨를 준비하는 맛있는 방법과 이 보물 같은 영양분을 식단에서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박씨 찐 것. 준비물. 호박씨, 소금, 세부 단계. 1. 호박을 반으로 잘라 호박씨를 꺼내 깨끗한 물에 넣고 씻어서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맑은 물을 갈아주고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 호박씨를 3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맛은 또한 요리 후 호박씨의 맛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양념한 호박씨 튀김. 재료. 호박씨, 후추, 스타 아니스, 계피, 월계수 잎, 소금, 설탕, 말린 고추. 구체적인 단계. 1. 호박을 반으로 자르고 호박씨를 제거한 후 물을 채운 대야에 넣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2. 냄비에 물을 넣고 호박씨, 통후추, 스타니스, 계피, 월계수잎, 마른 고추, 설탕을 넣고 센 불이 끓으면 불을 줄여 15분간 끓인 후 불을 끕니다. 2시간 정도 불린 후 호박씨를 제거하고 물기를 빼주세요. 3. 물과 기름을 넣지 않은 웍을 준비하고 웍을 가열한 후 호박씨를 넣고 호박씨 껍질이 마를 때까지 볶은 후 적당량의 소금을 넣고 호박씨가 익을 때까지 계속 볶는다. 노릇노릇해지고 바삭바삭해지며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 불을 끄고 팬에서 꺼내 식힌 후 드세요. 이 볶은 오양 호박씨는 향긋하고 짠맛이 나서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3. 호박씨 케이크. 재료. 호박씨, 식용유, 설탕. 다음과 같이 진행하세요. 1. 호박씨를 씻어서 볶은 후 호박씨 알을 꺼내 오븐에 넣고 불을 100도로 조절한 후 3분간 굽는다. 2. 냄비에 식용유 적당량을 넣고 설탕 적당량을 넣은 후 약한 불을 켜고 주걱으로 계속 저어가며 설탕이 녹으면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 후 적당량을 넣어줍니다. 물을 붓고 저어주면서 약한 불로 켜세요. 3. 시럽이 걸쭉해지면 호박씨를 넣고 고르게 섞은 후 직사각형 틀을 꺼내서 틀 표면에 기름을 바르고 튀긴 호박씨를 틀에 넣고 납작하게 누른 후 뒤집어 주세요. 내려서 꺼내세요. 뜨거울 때 작게 잘라서 자연식혀서 바삭하고 맛있는 호박씨 케이크를 즐겨보세요. 호박씨 케이크는 바삭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 미각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몸도 보호해주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호박씨는 맛있는 간식일 뿐만 아니라 영양가 있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 호박씨의 맛과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쪄서 상쾌한 향을 내거나 튀겨서 매운 향을 내거나 바삭바삭한 호박씨 케이크로 만들어도 우리 식탁에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매일 조금씩 호박씨를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의 이점을 누리며 삶을 더욱 맛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명을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장수를 탐구하고 추구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장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짧은 인생은 사치스러운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좋은 청력, 시력,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몇 가지 경험을 정리하여 사람의 수명은 외모를 통해 알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래 사는 노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밝은 눈이다. 이 단명한 노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들의 눈은 여전히 밝고 생기가 넘치며 전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좋은 시력은 그 사람의 삶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눈장애나 건강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식습관과 생활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노년층의 다양한 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상해보세요. 눈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좋은 기분과 식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신체의 다양한 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또한 특별한 재료 요구 사항 없이 식단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눈 건강은 좋은 수면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한 매우 규칙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밝고 생기 넘치는 눈을 가진 단명한 노인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생활에 있어 매우 절제력이 있고 모든 면에서 잘 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통통한 입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입술이 건강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명하신 어르신들은 마치 립스틱을 꼼꼼히 바른 듯 붉고 윤기 나는 입술이 눈길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노인들은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입술이 붉은 이유는 몸이 매우 건강하기 때문이다. 즉, 입술이 분홍빛을 띠거나 창백해 보인다면 몸의 기본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며 어떤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입술의 색깔을 신체의 기 및 혈액 상태와 연관시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입술의 색을 보면 기와 혈액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의 입술이 여전히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먹고 말하는 데에는 확실히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이 점차 건조해진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 있으므로 빠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피부가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밋빛 안색은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사람의 신체가 좋은 대사 및 순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몸의 모든 면에서 좋은 기능을 하면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등 영양소가 몸의 모든 부분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장밋빛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삶의 모든 면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환경 등의 측면 외에도 운동, 일과 휴식, 기분 등 여러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수면, 운동, 좋은 태도 등 좋은 생활 습관을 고수해야만 몸이 내면에서부터 건강의 영광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붉은 얼굴을 가진 단명한 노인들은 대개 좋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고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짧은 수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중장년층에게 다이어트는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몸에 좋으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몸에 해로운 음식은 적게 섭취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을 더 많이 섭취하여 면역력과 저항력을 향상시키세요. 삼시세끼 규칙을 준수하고 너무 오랫동안 배고프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하세요. 2.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라. 건강은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많은 질병이 문 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신체의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 외에도 달리기, 에어로빅 등의 운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좋은 기운을 유지하라. 기분이 좋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병은 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려면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인내와 불안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태도를 갖고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풍수지리, 일반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양택, 상식. 집은 큰데 사람이 적게 살거나, 대문은 큰데 집이 작거나, 담장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거나, 우물과 부엌이 제 위치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집은 작은데 마당이나 뜰이 넓은 경우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점차 궁핍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집은 작은데 사람이 많이 살거나, 집은 큰데 대문은 작거나, 담장이 똑바로 세워져 있거나, 집은 작지만 가축을 많이 키우거나 집 주변에 물이 동남방으로 흐르면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윤택하고 귀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산등성의 마루가 끝난 아래의 벼랑 아래 또는 산골짜기의 목에 집터를 잡으면 복을 다하지 못한 채 여러 질병에 시달려 흉하다. 북서쪽 방향에 큰 나무가 있으면 황진, 저녁 햇살, 북서풍을 막아주어 길 하나, 문 밖에 나무가 있으면 집 안으로 생기의 출입을 막음과 동시에 벼락, 벌레, 낙엽 등의 문제를 일으켜 흉해서 좋지 않다. 또한 정원에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음기가 왕성하여 수분을 탈취하여 흉하고 정원에 돌이 너무 많으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좋지 않다. 안방은 기가 왕성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침대는 침실 내에서 생기가 왕성하고 길한 방 위에 두어야 좋다. 집안에 거울을 지나치게 많이 두는 것은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울의 크기와 배치하는 위치에는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길이 막다른 곳은 관역배기에 해당되어 크게 흉하므로 입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택의 서쪽에 큰 길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출입문과 현관을 둠으로써 소음, 배기가스가 집 안에 들어오지 않아 길하다. 습기찬 대지나 습지를 메운 곳은 흉함과 동시에 건축학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수맥이 흐르면 주택이 침하되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고
주인이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므로 수맥이 흐르는 곳은 피한다. 집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것이 길하며 경사가 급한 터에 축대를 높이 쌓은 다음 터를 평평하게 닦은 땅은 흉하다. 홍수로 물이 침하되거나 지진으로 지층이 흔들리면 축대와 함께 집이 무너진다. 대문과 현관은 일직선상에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문과 현관엔 높이가 같아야 길하다. 현대주택처럼 대문에서 현관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계단식으로 만든 경우 흉하다고 본다. 도로는 물길이므로 집을 중심으로 좌우의 도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문에 직접 닿지 말아야 한다. 도로의 경사를 고려해 차의 진입과 주차에 편리한 지점을 선택해야 하며 경사진 곳은 사고 위험도 높다. 주차 공간은 앞쪽이 되도록 넓은 곳을 택한다. 건물의 배치는 모양으로 하는 것이 길하고 모양이면 흉하게 보았다. 집중력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책상이 창가에 있지 않도록 방해 북쪽에 책상을 놓고 책꽂이나 다른 물건들은 정면이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녹색 식물을 한두 개 정도 두면 산만하고 흐트러지는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아 줄 수 있다. 산소는 높은 곳에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변이 허전하게 비어 있는 것은 후손에게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주산이 높으면 귀인이 나타나고 둥글면 부하게 되고 높고 둥글면 대인이 나온다. 이장을 할 때는 처음 잡은 혈보다 3배 이상의 기, 뇌와 센 곳으로 잡는 것이 좋다. 음력 3월과 9월에는 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상의 시신이 있던 곳은 그 시신에 기맥이 스며 있기 때문에 기름이나 나무로 잘 태운 후 흙은 잘 덮어 바람이 그 땅 속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이 들어오는 곳이 보이고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명당이며 계곡의 물소리나 바람 소리가 소란스러운 곳에는 산소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산소에서 30m 안팎으로는 큰 나무 아카시아 등은 절대 심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능선을 피해야 한다. 숙탄제를 발가락에 바르면 그 효능이 어마어마한데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 한번 보세요. 숙제를 태워서 발가락에 바르면 정말 효과가 좋은데 아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쑥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특히 시골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쑥을 많이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텃밭에는 매년 넓은 면적의 쑥을 심는데 단오절 기간에는 쑥을 모두 잘라서 집에 놓아 자연 건조시킨다. 보통 어머니는 쑥물을 끓여서 목욕을 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월경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를 분산시키며 살균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닭, 오리, 거위가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로 인해 호흡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쑥을 물에 끓여 먹이면 효과가 꽤 좋습니다. 사실 쑥의 마법적인 용도는 그 이상입니다. 쑥을 태워 재로 만든 후 쑥제도 여러 가지 훌륭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쑥과 쑥제의 놀라운 활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싱싱한 쑥잎을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이 건조 과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수분 함량이 거의 같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어 그늘에서 건조하면 건조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쑥이 완전히 건조되면 쑥, 잎 따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잎을 따낸 후 손에 덜어 잎이 서로 비비며 작은 긴띠가 될 때까지 계속 비비세요. 첫 번째 놀라운 점은 큰 트레이가 아닌 트레이를 꺼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 말린 쑥을 공 모양으로 반죽하여 넣은 후 화장수를 부어주세요. 화장실 물의 주성분은 알코올로 화상을 입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라이터로 쑥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쑥잎에 불을 붙인 후에는 불이 붙지 않지만 연기는 계속 피어납니다. 이 연기를 이용해서 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연기가 나오기만 하면 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 물이 타는 데 도움이 되므로 거실 소파 및 방 침대 밑 등 모기가 많은 곳에 타는 쑥을 놓아두세요. 그런데 문을 닫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닫힌 환경이 모기를 퇴치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안전에도 유의해야 하며 절대로 불이 타거나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공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용도는 쑥입니다. 쑥은 약용 가치뿐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도 많은 마법의 식물입니다. 연솥이 발생하는 독특한 냄새는 모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동시에 욕실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기성세대 친구들은 모기향이 없던 시절 마당이나 방에서 모기를 쫓기 위해 쑥에 불을 붙이곤 했는데 그 효과는 매우 컸다. 세 번째 마법 효과는 쑥이 발냄새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발냄새나 무좀으로 자주 고생하시는 분들은 쑥제를 이용해 개선해 보세요. 쑥제를 물에 적신 후 특히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에 바르고 몇 분간 기다렸다가 씻어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한 후 때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발바닥에 특히 땀이 많이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은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놀라운 용도는 쑥제도 식물제의 일종이자 고급 꽃비료라는 점입니다.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pH를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쑥제를 식물의 흙에 직접 시비하고 흙과 잘 섞어주면 곡과 식물의 생육과 건강에 좋은 환경 조건을 조성하여 왕성한 생육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놀라운 활용법은 쑥제를 화장실 청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 있는 화장실은 매우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문지르지 않으면 변기 내벽에 노란 흙이 많이 달라붙어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쑥제를 사용하여 변기를 청소할 수도 있는데 변기 내벽에 쑥제를 고르게 뿌린 다음 변기소를 사용하여 대벽을 닦으면 됩니다. 문질러 보면 변기 내벽에 붙은 노란 얼룩이 깨끗하게 문질러지고 냄새도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변기에 두어 변기를 청소하는 것 외에도 노란색, 검은색 냄비 바닥 등 집에 있는 주방 용품을 직접 닦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냄비 바닥을 직접 적신 후 냄비 바닥에 쑥제를 바르고 수세미에 거친 면으로 닦아 어두운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쑥제는 의학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모기를 퇴치하고 발냄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꽃비료 및 청소 도구이기도 하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조정합니다. pH를 낮추고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변기 청소, 주방용품 닦기 등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용 가치가 있는 다기능, 실용성 아이템입니다.